좋았어. 식사는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비계 말이야. 오늘 우리도 기획사가 김비계 받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니면 저희 저녁 때 8시에 저희 예약. 저희 지금 8시. 김비계 받고 이상도 교수님, 일단 다음 우리 사진 한번 찍어요. 인사 마지막 다 같이 함께 지금 다 됐네. 장관님 우리 위장 교수님. 근데 저희 딸내미 싫은 것 같았어요. 진짜? 네. 우리 이제 2학년 들어요. 아빠라고 네. 저 우리 장민석 박사. 네, 다 인사. 여기 강의할 거. 아니 원래는 그냥 아이들 노래하는 거. 진짜. 물한 칸만 주세요. 저 갖고 있어요. 아, 예. 근데 피자가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야? 아, 거기는 걔는
그 사진 못 찍을까요? 사진 뭐? 사진 찍고 하지. 어디 가셔야 되는지. 모두 파티에 한국에서 하시고 그러면 우리 사진을 교수님이가 싸가차. 오, 좋네. 짜자는 해야 돼. 예. 와, 진하게 왜 드셨어요? 싸가차는 시 이게 방송에 깔걸? 이게 추워가지고 생긴. 교수님, 구석이 필요하시잖아요. 와서 자, 위에 가면 가 오른발이 얇은 게. 아, 여기 하는 거? 네. 아무튼 저기 볼까요? 네, 이렇게 갖고 오셔요. 알겠습니다. 그 열정될 거야. 얇은 높은 용 목표 있잖아. 네네. 네네. 다 갖고 하고 오셔요. 있습니다. 수업하고 이렇게. 네. 자, 우리 위원님, 예, 형님, 예, 보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부장 답변. 회장님, 소개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예, 부장님 이제 제일 귀한 손 뭐야? 제일 귀한 손 맞죠? 제일 뒤에. 젊었어. 5학년 이상 따라서 앉으실 거라고 아니, 일단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사진을 보면 학생이 찍으면 되니까. 가져오세요.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이쪽으로. 예외는 없어. 자, 김재희 씨. 이거는 저쪽에. 잡아줘요. 장 박사님, 제 박사 다 하셨어요. 잠깐 좀 전에. 빨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일단 찍어봐. 찍고 잡아서 호텔로 찍겠습니다. 배운 자세요. 의연하게. 하나, 둘, 셋. 네, 계속 차서 바꿔주세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한번 더 바꿀게요. 하트 표시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네. 된다. 네. 인사 좀 해줘.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 제자리로. 자, 가시죠. 대중이 잘 나와야 돼. 마이크 받으세요. 마이크.
시작해야 되겠네. 예, 반갑습니다. 메타버리스 학회 배장을 맡고 있는 배장방송기자입니다. 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구전 날씨고, 다행히 지금 강릉은 물이 안 옵니다만 서울이나 이렇게 서해안은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구전 날씨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멤버인데 이렇게 우리 학회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회 또 저희 행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를 많이 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어서 뭔가 조금 우리 사회, 인간 전체적으로 안정, 균형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학회를 개최하는데 키워드는 웰니스가 아마 인간의 삶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첫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웰니스 산업, 웰니스 분야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웰니스가 건강이라는 또는 어떤 우리가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리고 인간의 뇌라든지 환경, 도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명하는 웰니스 산업의 현재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강릉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웰니스 산업에 상당히 뭐랄까요, 랜드마크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주제로 강릉의 웰니스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특징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찬조 교수님의 대인 기념 학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 기간 학문적으로 많이 애쓰신 이찬조 교수님을 기리고 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영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그런 학회. 유세 학교 교수님 저희 같이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무쪼록 오늘 학회가 잘 좀 상황이 잘 개최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저도 많이 관심 갖고 저도 젊을 때는 관심 없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그런 모양이니까 웰니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좀 정리가 덜 되어 있다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하나 있는데요. 이 나이는 메타 웰니스 연구센터라는 것을 정식으로 출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에 좀이라도 웰니스 기본으로 기여해보자 차원에서 출범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룩한 역할을 또 감히 이찬조 교수님도 감히 맡아주신다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초연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주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경쟁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인류의 웰니스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좋은 좀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 같이 좀 추운 날씨입니다만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키노트 스피치로 오늘 또 여기에 이 건물의 주인이시던 이찬조 교수님의 은퇴 좀 괜찮은 얘기 같고 타이틀을 들었습니다. 한국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기대 이런 타이틀로 청에서 특별히 갖는 거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서 찾아봐봐. 그래 있을 거야. 반갑습니다. 요즘은 퇴임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 오해를 받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용히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떠나라고는 노력을 했으니 조용히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나보고 뭐 기조 발전을 좀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내용 떠나서 그냥 나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집을 떠나서 이제 65세니까 45년을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 느낌,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2013년도에 여기 틀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틀을 구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 정착을 경상남도 고성 시골 청홍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틀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여기서 강릉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교육을 했던 교육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협조를 구할 것이며 내가 또 무엇을 봉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강릉에 터전을 당한 것은 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경상남도 고성군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라고 하는데 저의 밑에 동생이 여기 주변에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붙잡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참 뭐라 그럴까 미워할 수도 없고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또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 게 필요인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뭐 저희 행사가 1년에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면 주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저희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공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우리 형제들하고 여기다가 한번 집을 구해서 우리의 모든 사촌도 조카도 있고 뭐 삼촌도 다 계시지만은 여기 와서 그냥 수양도 할 겸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여기 공간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 공간을 만들 때는 여기가 내가 몇 년 있을 거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이 집의 터가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뒤에 앞에 저게 나중에 보시면은 저 산이 있는데요. 저 산이 한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도야지 덩어리처럼 생긴 거야. 도야지 덩어리처럼. 돼지가 얼마나 우전합니까? 그래서 나도 돼지 위에는 우전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곡이 있으니까 맑은 계곡이 좀 흘러요. 일급수 계곡이 흘러요. 여름 되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차 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침묵까지 내가 차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흐르니까 돼지처럼 우둔한 사람이 되면서 맑고 좀 뭔가 청명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자 라고 해서 내가 이게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13년째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틀을 잡다 보니 사실은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야생 하나 좀 심고 꽃이나 바꾸고 내 친구들 오는 사람들 버섯 마서 소주나 한잔 하고 지금도 우리 군대 전우들이라든가 내 뭐 친구들 다들 방학 때 되면은 가족들끼리 많이 와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내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껏 있다가 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강릉의 외부 홍보로서 나름대로 좀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느냐. 강릉에 처음 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 밑에 남도에서. 그러면서도 내가 차츰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뭔가 힐링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대학원 강의를 제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이고 엔터테인먼트 학과에서 지금 한 25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은 자연치유 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쪽에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자연치유센터라고 하는 것을 좀 활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조금 강하게 내 내면 속에 깔려 있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한 회장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프레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회에 그다음에 저기 장소 메타벨리스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발족을 하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우리 학회에서도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릉 사람으로서 우리 학회의 회원으로서 부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센터의 중에 하나의 책임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메타 이게 뭐 너도 있겠지만 밑에 한번 내려보니까 좀 밑으로 어디 그림 하나 있을 텐데 아니다 그거 뭐 여기 우리 교수님들 경영을 하신 분이 계시고 하니까 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서비스 코어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박사학위를 두 번째 박사학위를 사실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통국대학에서 하고 두 번째는 서울댄스에서 박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 서비스 코어를 가지고 논문을 배웠었는데 여러 경영은 우리가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심한 면이 있고 재미도 있으면서도 거짓말 같으면서 해답이 없는 게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그러면서도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 서비스 커널 모델을 학생들한테 강의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내가 좀 전공을 시켜볼까. 전공을 좀 시켜볼까.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은 다른 부분은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메타벨리스는 아직까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의 느끼는 감성적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 일단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안착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저런 모델링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까이는 멀리도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보강가 여기 보강인데 보강이 뒤쪽에 마을이 굉장히 커요. 저기에 노인분들이 한 100분 정도 넘게 계셔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공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직접 내셔서 오늘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그죠? 저는 이 교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 이제 정두진 회장님을 버sam마스 내가 의지하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메타웰리스 쪽에 뭔가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가까이. 그리고 그것을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강릉시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어떤 거 협조를 받아서 여기서 하나의 제 모르겠습니다.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릉을 대표하는 메타웰리스의 센터로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운영을 뭘 할 거냐? 일단은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모델링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면 이제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 메타벨리스에 관련된 우리 학회만의 별도로의 분석 도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한 회장님, 그다음에 정 회장님,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포맷을 만들어서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기조 연설을 제가 맡게 되었을 때 이거 내가 이 메타벨리스를 잘 모르는데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접근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장학이 이론적인 것은 우리가 책 보면 다 아는 것이고 하니까 빼고 내가 어떻게 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조 스피치는 여기서 가름을 하고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인연이 되었으니까 제가 수시로 궁금한 거 저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수시로 연락도 하면서 협조 체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오셨는데 우리가 인사했고 이제 우리 신준석 교수님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이현 대표 오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흔들려. 저 한림대학교 관공과학과 손영숙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용산에서 영예포트너스라는 법인의 대표로 있고요. 이창민 교수님 정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부 우리 학술실에서 이영진 대구대 학장님이 진행합니다. 오늘 전체 다 듣고 웹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가지고 조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예, 대구대학교에 저는 방송경제학과에 있습니다. 마치 경제 학장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원래는 경영학을 함께하고 관광학과를 대학에 있다가 일본에서 과정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관광학이라는 것을 학과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경영 내에서 관광 코스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웰리스, 메타 웰리스 사는 관계에 좋은 행사가 있다고 듣고 황희건 대표님 얘기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마장 공부를 하나 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좋은 의미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중년기 치유농업 활동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최미자 중국대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내용 잘 듣고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라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박사과정학부 최미자입니다. 제목은 중년기 대상 치유농업 활동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제가 이 제목으로 이번에 논문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모델 및 연구 방법, 그다음에 연구 결과, 결론, 참고문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로 질병이 확산되고 우리 인류 미래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경사회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거침으로 인해서 첨단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이루기는 했는데 건강에 대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자살률 증가로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몇 년에 걸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행복 지수에도 영향을 주므로 건강에 관련된 삶에 비치는 요인에 대해서 대책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므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효과적이고 농업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량 증가로 인해서 체력이 향상되며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영양상태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웃들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세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자연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역농업 활동 참여자의 단순한 농업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둘째, 치유농업 활동 참여자의 자연치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세 번째, 치유농업 활동 참여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연치유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며, 네 번째는 치유농업 활동 참여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면서 이에 본 연구는 치유농업 활동의 참여자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연구 문제는,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면적 약 97,000평방미터의 공간에서 중년기 대상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연치유 만족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구조적 역할에 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 1로는 치유농업 체험 가치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구 문제 2는 치유농업 체험 가치가 자연치유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3은 치유농업 체험 가치가 자연치유 만족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연구 문제 4는 치유농업 체험 가치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가 부적 영향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용어만 정리했습니다.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 형태로서 심리치료, 재활치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진행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원예활동, 농작물 재배, 동물 돌보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에게 육체적 운동, 정서적 안정,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텃밭 가꾸기, 식물 기르기 등이 있고, 동물 돌보기와 같은 활동은 참여자에게 책임감, 성취감, 서로 교감을 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활동, 농업과 자연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치유농업 활동의 종류로는 원예치료는 정원 가꾸기, 채소와 꽃 기르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허브식물 재배와 활용은 향기로운 식물을 이용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자연 산책은 숲이나 밭을 산책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식물 채집은 약용식물이나 식용식물을 채집하면서 자연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농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의 삶의 질. 치유농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이점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증진은 정원 가꾸기, 농작물 재배 활동 등은 신체 운동을 포함하며 이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키며, 정신적 안정은 자연과의 교감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식물 기르기나 동물 돌보기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불안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동을 포함한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기 등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협동심과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자아 존중감 향상은 농업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자신이 재배한 식물을 보고 느끼는 성취감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자연과의 연결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태계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치유 만족도. 자연치유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 여러 연구와 사례에서 자연과의 교감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치유 활동의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요소로서는 정서적 안정감에서 자연환경에서 스트레스 해소, 마음 진정,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체적 회복에 있어서는 산책, 가벼운 등산 등과 같은 활동은 운동 효과와 더불어 신체적 회복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유대감은 그룹 활동을 포함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있으며, 자아 존중감 향상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심리적 혜택에 있어서는 집중력 향상, 창의성 증대, 우울감 감소 등 심리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의미로 대인관계, 직장생활, 가족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주요 요인으로서는 대인관계의 갈등에서는 친구, 가족, 동료와의 갈등, 오해 등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며 직장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갈등, 승진이나 평가에 대한 불안 등이 포함되고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불안도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압력에서는 사회적 기준이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도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과 운동, 취미활동, 긍정적인 대인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모델 및 연구 방법에서 연구 모델은 본 연구는 치유농업 활동 참여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고 또한 자연치유 만족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역할에 관한 구조적인 관계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치유농업 체험 가치의 하위 변이 5개와 자연치유 만족도는 매개 효과로서 하위 변이 3개,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조절 효과로서 하위 변이 3개, 그리고 이들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하위 변이를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인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배경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분율을 산출을 하고 설계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성분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하며 문항 내적 일치도 추정 방법으로서는 프롬배치 알파벳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세 번째, 치유농업 참여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연치유 만족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역할에 관한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면적에 있는 공간에서 텃밭과 과수원, 숲 등의 있는 장소에서 중년기 대상 치유농업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에 대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중 중년기를 40에서 60세로 분류하였으나 김혜선 발달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책 발달 심리학 책에서는 45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른 거를 보고서 저는 성인 중년기 연령을 40에서 65세로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며 건강생활을 수행하는 시기의 연구 대상자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치유농업 참여자들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치유농업 참여자들은 자연치유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치유농업 참여자들은 자연치유 만족도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치유농업 참여자들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관계해서 자연치유 만족도는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치유농업 참여자들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 결과로서 연구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청자들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웰니스 산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상열 고향 CV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컨벤션 뷰로 사무장 맡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조 교수님한테 이곳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랑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초대도 해주셨는데 제가 참 방문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후학 양성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새로운 시작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구체적으로 생기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저도 감명을 받았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제 역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오늘 이제 강연을 조그맣게 좀 세계 웰니스 관련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좀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본업은 원래 제가 마이스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고 도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 분야에 완전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심이 있는 분야였고 이제 메타웰니스 학회에서 2022년도에 제가 한번 이 관련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팔로우하는 개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회장님께서 처음에 초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련한 학문적인 보고나 아니면 민간 차원의 어떤 연구 보고서가 활발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나와 있는 기본문이나 내용들이 제가 오면서도 계속 훑어봤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그렇다고 이 웰니스의 정의에 대해서 WHO나 이런 곳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non-profit인데요. 기업기관에서 이 웰니스 산업에 관련 웰니스하고 웰니스 산업에 관련된 모니터링이나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 매년 거기에 관련된 무료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약본에 관련해서는 그 GWI라고 하는 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에 가시면 사실은 그 요약본에 관련해서 이게 좀 원고는 비쌉니다. 5,000불이 넘어가더라고요. 요약본 관련해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인용한 자료는 웰니스 산업이 굉장히 글자가 조금 첨언하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이 웰니스 산업이 동향 보고서를 12페이지짜리를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료를 가지고 앞부분의 웰니스 산업이라든가 웰니스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GWI 보고서를 좀 참조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 그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맥킨지 보고서를 좀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전제하는 보고서에 있어서 발표를 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GW는 웰니스 산업을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웰니스니까 건강하고 연관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치유농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회적 측면 뭐 어떤 환경적 측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웰니스 역시도 이렇게 다 가면 멀티디멘셔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GWI에서 앞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들은 그걸 다 다뤄서 그거에 해당되는 산업분들도 다 포함시킨 반면에 맥킨지 보고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헬스케어, 또 뷰티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좁혀서 봤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글로벌 마켓시어도 사실은 보면은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썼고 했던 얘기인데 웰니스라는 게 특권이냐 아니면은 기본적 권리냐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제 웰니스라는 개념을 사실은 그 WHO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질병이나 어떤 그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벗어나서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이것들이 전부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 웰니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소위 말하는 건강한 상태라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웰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피니스라는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웰빙이 되는데 웰빙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게 웰리스라고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웰리스는 누군가가 웰빙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웰리스라고 한다면 이건 어느 것이 누군가의 특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본적 권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따 보고서에서 나오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자기 몸을 챙기고 가장 행복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젠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가 되는 앞으로의 세상에 있어서는 이 웰리스라는 개념은 단순히 특권이 아닌 돈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산업적 시장 규모도 계속 그쪽으로 확대돼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보고서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GP안에서 이제 웰리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웰리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좀 하면 건강 상태와 연관되어지는 활동, 선택 및 생활 습관의 추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상태가 아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웰빙과 웰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웰빙은 상태인 거고요. 웰리스는 활동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무언가를 웰빙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추구하는 활동 일체를 웰리스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전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면 웰빙과 웰리스를 좀 정리했는데요. 그러니까 웰리스라는 게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의도, 행동, 활동과 관련이 있고 신체적 지원, 소비자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선택 시장과 연관이 있고 비즈니스 민간 사업 측면에서 사용이 되고 주로 산업 규모를 측정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논할 때 웰리스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웰빙이라고 하는 건 존재 상태에 대한 인식, 주로 정신적 감정적 차원, 시민들은 만족감과 성취감과 연관, 정책 정부의 맥락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개인 시민 복지 측정 이런 부분들. 그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웰빙이라는 개념이 설정됐지. 그 공공의 그 상태에서 공공이라는 것들이 웰빙은 공공 측면에서의 측정 수단이나 이런 걸로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이 웰빙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은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산업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웰리스라는 개념은 산업적 접근에서의 어떤 그 측정 수단, 측정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가 있다. 다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웰리스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웰리스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거. 웰리스는 전인적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다음에 정적, 그리고 감정적, 소셜, 엔바이러먼털하게 이렇게 총 보면은 어떻게 보면 6가지 디멘전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웰리스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팩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WA가 웰리스 이코노미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까 그 멀티 디멘전이 결국은 파생된 산업들을 전부 웰리스 이코노미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전통 및 대체 의학, 건강, 영양 및 체중 감소, 신체 활동, 개인 관리 및 뷰티, 공중보건 예방 및 개인 의료, 웰리스 건강, 멘탈 웰리스, 웰리스 부동산, 온천 스파 이렇게 총 지금 보면은 10가지 분야를 웰리스 이코노미의 썸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데 2022년에 제가 발표했던 데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고 없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의 웰리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이번에 그것이 구분이 돼서 나온 게 뭐냐면 개인 뷰티 및 개인 관리 및 뷰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 위에 건강식 영양관리, 체중 감소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이 그 웰리스 이코노미에서도 보시면 뭐냐면 개인적 추구, 개인적 활동 추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은 산업화됐을 때 그것이 웰리스 아카데미의 범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웰리스 산업에 있어서 두 가지 일단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 코로나가 사람들 우리 삶의 가져온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손 씻고 이러는 거, 위생.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화. 그래서 개인화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서 코로나 시기에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했던 산업 규모가 어디였냐면 인테리어 산업.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안에 있는 재료를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지원금이나 이런 거 지원금 나왔을 때 가장 잘 된 분야가 어디냐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미국에서는 이 웰리스 부동산이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얽혀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자. 그래서 마음에 맞고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고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을 같이 짓고 그것들을 쉐어하는 커뮤니티 빌리지. 이런 개념의 웰리스 부동산이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성장한 곳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또 하나는 뭐냐면 공중보건 예방 및 개인의료.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분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전인 2019년에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받았던 데가 어디냐면 온천하고 스파입니다. 온천하고 스파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가장 타격을 받았는데 최근에 2023년도 말 데이터를 보면 이 스파하고 온천 비즈니스가 거의 2019년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개인의 뷰티라든가 개인 관리에다가 다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GWI가 판단하고 GWI가 추정하고 있는 전 세계 웰리스 산업 시장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 6.3 트릴리언 US 달러.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6.3조 달러, 6.3조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웰리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6.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돈 말하면 결국 1경 정도. 전 세계에 따지면 1경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그 중에서 건강식, 영양, 체중 감소 분야가 보면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건강식, 영양, 체중 감소, 개인 관리, 뷰티, 신체 활동 요 세 개가 거의 3대장이에요. 3대장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냐면 젠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식, 영양, 체중 감소 보면 다이어트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WI는 이 지금 웰리스 시장을 6.3조 달러 시장으로 보는데 지금 맥킨지는 어느 정도를 보느냐면 1.8조 달러를 봅니다. 1.8조 달러를 보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지금 건강 웰리스 시장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개인 관리 뷰티하고 영양 및 체중 감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에서 일부를 빼면 거의 1.8조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좁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킨지는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 개인관리 뷰티가 어느 정도 시장이냐면 1752조. 그 다음에 건강관리 영양 체중 감소 시장이 1583조. 신체활동, 피지컬 액티비티, 운동 시장이 1500조. 웰리스 관광 시장도 1200조 가까이 하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웰리스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사람 역시도 시장 자체가 1200조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서 경향이 나타나겠지만 이 시장을 잡으려면 브로드하게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나한테 필요로 하는 내가 만약에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식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우징인지, 거기서 잠자리인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체험할 것인지, 개인적 수요를 얼마나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 GWI에서도 보면 웰리스의 기원이 되는 게 그리스, 로마 또는 인디아 이런 데서 나와 있던 뭐냐면 자가 면역, 자가 힐링에서부터 웰리스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웰리스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전통 및 대체 의학입니다. 그런데 전통 및 대체 의학 시장은 지금 한 800조 가까이. 근데 가장 보시면 7,800 그러니까 1,120조가 뭐냐면 공중보건 및 개인의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병원에 가는 것들을 나 스스로 하든가 집에서 어떤 치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어떤 코로나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웰리스 부동산 시장도 600조. 정신 웰리스 시장도 젠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상 이런 것보다 요가 이런 시장도 역시 330조가 나왔습니다. 스파 시장이 198조, 그다음에 온천 시장이 91조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이전 대비하고 웰리스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2019년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 4.9조 US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2024년도 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에 6.3
US 달러, 2.3조 US 달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약 28%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걸 넘어서 이미 30% 가까이는 다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매년 그 맥킨지 보고서에 따지면 웰리스 시장은 매년 5%에서 10% 정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다음 슬라이드. 지금 한번 항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건강식 영양, 그 다음에 이전에 보면 2019년 데이터하고 2023년대를 계속해서 비교한 건데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에 따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많이 성장한 건 점을 찍고 있는 게 어디냐면 공중보건 및 예방 및 개인의료입니다. 이건 거의 12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은 게 뭐냐면 멘탈 웰리스. 멘탈 웰리스 부분이 80% 넘게 9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나머지도 20, 30% 이상을 다 성장하고, 그러니까 웰리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웰리스 시장이 이만큼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회복이 돼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현재 웰리스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태를 잡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전의 웰리스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걸 하기 위해서 막연히 운동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과학 또는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웰리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여성 또는 체중관리, 오프라인 피트니스 등 분야가 혁신과 투자 기회가 큰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부분이 지금 사실은 보면 아까 전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성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산업화되는 시장이 얼마만큼 크고 있는지는 이 앞에서 성장률을 보시면 건강식 영양 체중 감소, 특히 체중 감소, 개인관리 뷰티, 여성, 신체 활동 시장에 있어서 보면 가장 비중도 높고 성장률도 계속 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과학과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웰리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여성 건강, 체중 관리, 오프라인 피트니스가 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위상 시장 규모 시장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5%에서 10%. 그럼 3년 지나면 30%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웰리스 시장의 중요성은 미국 소비자는 82%가 중요하다. 영국도 73%가 중요하다. 중국 소비자도 87%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대 간에 보면 G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건강, 수면, 영양, 피트니스, 외모관리, 마인드풀니스 전반에 걸려서 웰리스 제품을 선호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대학교 지금 2학년이 되는데요. 대학교 1학년인데 저는 영양제를 시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딸은 알아서 자기가 용돈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영양제 같은 것들을 빌려서, 요즘 여누구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 여에스터 그거를 매달 시켜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G세대와 Z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은 근데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피부를 한다거나 이 수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기의 멘탈이나 피지컬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를 젊은 세대들은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웰리스 시장을 계속 확장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금 보면 밀레니얼하고 젠 세대가 지금 얼마만큼 헬스하고 웰리스 시장에서 올드 커스터머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동그라미가 다른 세대고요. 저기 있는 지금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젠 세대는 지금 10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에 태어난 거니까 20대 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피어런스, 외모, 그 다음에 헬스, 피트니스, 뉴트리션, 영양, 잠, 그 다음에 마인드풀니스 전부 다 모든 면에서 밀레니얼 세대하고 젠 세대가 기존 기성세대보다 돈을 더 쓰고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뭐냐면 이 어떤 웰리스 관련 생산품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 했을 때 10가지 주요 요소를 뽑아봤더니 거기서 나온 가장 높은 게 뭐냐, 51%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효과성, 이펙티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맞느냐, 나에 대한 효과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웰 프라이스, 가격 적정성. 세 번째는 뭐냐면 품질. 네 번째는 뭐냐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5번째,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니즈를 충족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주변 사람이 추천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제품이나 어떤 웰리스 같은 상품이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에서 인증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이게 천연 성분이냐 아니면 위생적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남에 의해서 이거 좋은 거야 이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의해서 엄마가 예를 들면 좋은 거지만 너 목 아프다 그러면 배에다가 흘러가지고 뿌려주는 것과 같은 그것도 물론 그건 근데 과학적인 근거라 보니까 옛날부터 해오니까 어떤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성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신뢰가 있어야만 성장한다. 그러니까 웰리스 상품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웰리스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도하고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측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 조금 구체적인 한 5가지 그 지금 여기 있는 그 맥시티가 5가지 트렌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홈 헬스케어.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단키트. 진단키트가 단순히 여성용 가장 진단키트의 대표적인 건 임신 테스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에서는 26%가 비타민 미네랄 결핍 테스트도 진단키트로 하고 그 다음에 24%는 감기나 독감 증상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테스트를 23%가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용 진단키트 인기 요인이 뭐냐면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병원도 비싸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진단키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33%가 그 어떤 진단키트를 병원에 가는 대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벽도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미국하고 영국은 뭐냐면 여전히 대면 진료를 선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진료를 선회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또 이 진단키트가 상품화돼서 나왔을 때 그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시장이 이제 여전히 넘어야 되는 장벽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냐면 그런 측면이 아니고 못 믿겠다. 신뢰도 측면에서 30%가 뭐냐면 그거 괜찮은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진단키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홈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모니터링하고 웨어러블 시스템 시대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더니 이 그 갤럭시 와치를 15만 원 할인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할인권을 가지고 갤럭시 와치를 살까라고 봤을 때 갤럭시 와치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계 보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냐면 다 보면 심박수 측정하고요, 수면질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 워치가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운동하고 연계돼서 그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이 얼마 있다가 내온다고 그러는데 삼성이 링을 만든다고 링. 손가락에 차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내 수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체 리듬을 전달해 준다고요. 이런 것처럼 웰니스 시장이 웨어러블 한 장비들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웨어러블 링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속 혈당 모니터. 팔에 부착하고 있으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그걸 영양사한테 자동으로 정보가 되면 영양사가 그거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나한테 보내주는 이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분의 1은 웨어러블 사용자들이 전보다 기기를 더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하나는 75% 이상의 소비자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인데 미국 소비자 중에서는 20%, 밀레니얼 세대 중에 33%는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한다. 그래서 기술 발전하고 펄스파티 데이터 활용 증가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의 정밀도가 향상이 되고 내 개인정보가 축적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개인정보들을 포함하는 그 생성형 AI가 전체적인 내 걸 포함하는 나하고 유사한 것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한 것들을 프리스크립션이나 아니면 웰니스 관련 제품이나 아니면 처방전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및 영국 소비자의 20%, 중국 소비자의 30%가 생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추천을 선호한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아직은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고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맹신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생체 신호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분석하거나 이래서
그걸 통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어떤 그 대안들을 받는 시장, 그리고 또 그걸 활용하는 웰니스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또 연관이 될 것이냐? 웨어러블 기기하고 또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아까 첫 번째 트렌드하고 똑같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보면 신뢰와 효과성에 기반한다. 그래서 보면 자연보다 과학, 임상 효과 중심으로 변화.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천연 클린, 그러니까 천연하냐 클린. 그래서 뭐가 유명했냐? 허브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임상적으로 입증된 성분이냐, 이게 웰니스 시장에서 더 중요해지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소비자의 50%는 제품 선택 시에 임상학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한 다음에, 근데 천연이냐 클린 성분의 고려율은 한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학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이것들을 가장 우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소화기 치료제라든가 피부 치료제라든가 안구 건강 제품 같은 경우는 임상학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보조제라든가 슈퍼푸드라든가 개인용 케어 제품은 인공적으로 만든 성분보다는 천연 성분이나 아니면은 클린한 성분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트렌드인데요. 전문가 추천의 부상. 이게 채널이 많아졌어요. 어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 가서 웰니스 아니면 항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건강식품에서 보면 채널이 예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람 추천 아니면 신문에서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어디 광고를 내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SNS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튜브서부터 그 어떤 정말 많은 SNS 채널에서 수많은 웰니스 관련 정보, 또 제품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하게 나오고 또 하나는 나한테 맞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맞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계성에 근거해가지고 무분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뭘 두려워하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여기도 나오는 그린워싱이 아니라 헬스워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보다 건강에 좋다고 과장된 마케팅을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전문가 추천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라고 광고하는데 그게 누군가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으니 오히려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사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추천을 단 제품들의 그런 것들이 더 선호를 받는 시장, 다시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건강 웰니스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3위가 의사 추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1위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내가 가게에서 직접 제품을 보고 산다, 이게 26%고요. 그 다음에 친구나 가족의 추천이 25%, 그 다음이 의사가 추천한다가 20%.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한 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전문가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해지는 시장. 그런데 이제 이것들도 역시 나중에 가면 어떤 AI 시장 정보에 대한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도 대체가 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 추천이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어디냐면 마인드풀니스, 명상, 정신건강, 그리고 수면건강, 그 다음에 비타민, 일반의약품, 개인 홈케어 제품 같은 것들은 의사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개, 이 지금 그 맥켄지 데이터는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한 5,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전문가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하는 트렌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산업적 웰니스 상품이나 산업적 접근에서 하다 보니까 앞에서 GWI가 얘기하고 있는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간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웰니스를 추구하는 시장에 있는 새로운 세대의 주역인 젠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웰니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 웰니스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찾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쨌든 웰니스 마켓 또는 웰니스 이코노미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상년 국장님 발표 잘 들었어요. 국제적인 트렌드에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신영선 중두대 박사과정님께서 지역 민의 여가 활동과 취미치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부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신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직업 군인의 여가 활동 참여와 자아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1번 연구 목적, 2번 이론적 배경, 3번 연구 방법, 4번 연구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현재 누구나 다 아시는 문제지만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은 어쩔 수 없는 그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통제적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업 군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긴장, 구속,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사회적, 문화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행연구에서. 그래서 따라서 여가 활동은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의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관계가 있어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감소를 물론 활력을 증가시킨다고 연구를 밝히고 있어 이 군인은 여가 활동에 참가를 다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참여를 함이 이게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병사 스포츠 활동 참여와 군 복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스포츠 활동에 인지적 참여와 행동적 참여가 높은 집단은 군 복무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알 수 있어서 이는 직업군인의 복지와 전체적인 업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따라서 직업군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는 생활체육, 축구 참여자가 참여 동기와 참여 만족이 직무 만족에 미친 영향에서 직무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직업군인들도 과중한 업무와 긴장,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여가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체력 증진, 잠재력 향상과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자아 효능감을 획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심리적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무 만족도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여가 활동이 자아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군 조직의 바람직한 여가 문화 형성과 어울려 여가 활동 참여 계획 수립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중 첫 번째는 직업군인의 이해가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주요 특성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군사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와 현실인데 두 번째 의무와 헌신입니다. 직업군인은 군사 조직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국가 조직에 위해 봉사하고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및 정신적 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군사 생활은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 직업군인은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협동과 팀워크, 군사 조직 내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인데 팀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모두의 군인이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특히 일부 군인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을 이끌고 임무 수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변화와 적응력이 있습니다. 군사생활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 활동과 다시 여가와 여가 활동 참여가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수동적과 능동적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고 이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여가 활동은 직무 만족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가 활동은 군대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이는 곧 사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자아 효능감입니다. 자아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는 자신감, 과제 난이도, 자기 조절 효능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높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아 효능감은 경험, 모델링,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실패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특히 성취 경험은 자아 효능감을 강화하고 타인의 성공을 관찰하는 대리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이는 생활 만족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참여할수록 자아 효능감과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 효능감에 개인의 성과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내적 요인과 주변인에 의한 사회적 지원,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주요 요소는 감정 통제, 충동 조절, 대인 관계 능력, 긍정적 태도 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회복 탄력성은 직무 만족, 경기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래 같은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직무 만족입니다. 직무 만족은 개인의 직무를 통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와 충성도에 기여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메스너의 욕구 단계 이론과 허스버그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으며 동기 요인은 성취감과 승진, 위생 요인은 급여와 근무 환경 등이 있습니다. 직무 만족은 여가 활동, 동료 지지, 일, 가족, 문화 등의 요소와도 관련이 있으며 근로 의욕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조직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생각한 연구 모형입니다. 먼저 배경 변이하는 하위 변이로 성별, 나이, 복무기간, 신분, 계급 수입을 생각했고 여가 참여에는 독립 변이로 참여 유형, 참여 민국, 참여 기간, 참여 시간 그다음에 자아 효능감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매개 변이로서 자아 효능감에는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에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마지막으로 직무 만족도는 공속 변이로서 리더십, 보수, 진급, 동료 관계, 직무 환경을 되겠습니다. 연구 가설입니다. 연구 가설은 총 6개로 나눠졌으며 그게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여가 활동 참여에 따라 자아 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가 활동 참여에 따라 심리
심리적 회복 탄력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여가 활동 참여에 따라 직무 만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자아 효능감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모델 및 연구 방법입니다. 조사 도구로는 저는 경기도 소재 5개 부대와 강원도 소재 5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 군인을 50단으로 선정을 했고, 본 연구에서는 직업 군인의 영어 활동 참여감, 자아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자아 효능감의 경우 자아 효능감 척도, 회복 탄력성의 경우 회복 탄력성 척도, 마지막 직무 만족도 척도는 직무 박충민 선행 연구를 통해 직무 만족도 척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인근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여성 문화, 독립 변이의 여가 참여 5문화, 매개 변이로 자아 효능감 21문화, 심리적 회복 탄력성 27문화, 종속 변이는 직무 만족을 23문화, 총 82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척도, 다시 설문 문항이고 리커드 척도를 통해 해당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분석 기법입니다. 분석 기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해당 분석 기법을 통해서 설문을 다시 설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분석은 현재 자아 효능감에 있는 요인 분석 아직 진행이 됐고, 그 이유는 아직 지도 교수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대 효과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본 연구는 구속된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업군인의 여가 활동 참여가 자아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군 조직의 바람직한 여가 문화 형성과 아울러 여가 활동 참여 계획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여가 활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자아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 직무 만족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직업 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아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 직무 만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여가 활동 참여는 개인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여가 활동 참여가 자아 효능감, 심리적 회복 탄력성, 직무 만족도 향상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군인의 복지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참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선 박사님 발표 잘 하셨습니다. 웰니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토론 교수님께서 코로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할리페의 송영숙 교수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물 좋고 산 좋은 데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웰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1980년대 초에 우리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70? 1980년, 정확하게 1980년에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때 사셨으면 지금쯤은 다 여기 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한 40년이 지나니까 지금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80이거든요. 여성은 86세,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83세인데, 그렇게 이제 기대 수명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먹거리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의약품도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잘 살 거냐, 경제적인 기반이 뒷받침되는 배경에서 잘 살 거냐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발표하신 그 웰리스라든지 뭐 웰빙에 대한 그런 조언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빙과 관련된 산업도, 웰리스와 관련된 산업도 기술이 발전하는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20대 여학생들이 우리가 한 40대, 50대 이상이 쓰던 당 관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저께는 이제 회사에 가보니까 직원이 20대인데 당 관리를, 또 무슨 당뇨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당 관리냐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다이어트의 대체적인 용어로 당 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광고에서도 이제 그렇게 당 관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당 관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GLPC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 식품들이 다 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여학생들이 당 관리 그 단어를 굉장히 익숙해지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1980년도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나이키 광고를 보면, 나이키 저스트 두잇이라는 광고를 1980년대에 처음 했거든요. 1980년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할아버지가, 거기 이제 8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매일 30km를 뛴 거예요. 금문교를 지나가면. 그 광고는 딱 이제 원샷으로 할아버지가 매일 30km를 뛴다. 그리고 매일 끝에 슬로건이 저스트 두잇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굉장히 다이어트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예전에는 1980년대는 그 브랜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KFC로 줄어든 게 1980년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튀긴 거 이런 거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았던 소니의 워크맨이 그때 처음 발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뛰려니까 심심하니까 옆에 차고 이제 이어폰을 듣고 뛰는. 그리고 나이키의 러닝 슈즈도 그때 처음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이키의 러닝 슈즈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나이키를 능가했던 리복이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1등 브랜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 웰니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다양한 그런 산업의 파괴국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스피로그의 이펙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산업은 생각해 보면 우리 수명이 점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0세니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80세가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100세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살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뭐 생명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 들었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암보험이 90세까지 커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암보험은 이제 또 100세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고, 이제 웰니스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오늘 그 발표를 듣고 굉장히 재밌게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보면 되게 이제 재밌는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논문 같은 것들이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 있으면, 이 박사과정 논문은 프레임이 있으면 되게 이제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지우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그 지우농업을 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이제 변화시켰냐 하는 기존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970년에 이미 이제 닥터 웰즈라고 하는 박사가 힙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라이프스타일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우농업을 이제 뭐 크로스 해가지고 하는 연구에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워낙 그랜드한 연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우농업의 어떤 니즈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부동 연구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니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즈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니즈를 바탕으로 한 세분화이든지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우농업 그 니즈 중에 예를 들어서 지우농업의 패턴 중에 무슨 산책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기른다, 뭐 작물을 기른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차원이 이제 한꺼번에 지우농업에 대해서 니즈로 포함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니즈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널처런스라고 해가지고 양육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다, 개를 키운다, 식물을 키운다 이런 것도
일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니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통해서 대학도 이제 어떤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기존에 연구됐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치유 농업에 대한 것을 한번 조명해 보면 좀 체계화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는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구자가 잘 만드셨는데 이게 굳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지구뿐인이 아니라도 뭐 연수만 좀 이렇게 재정렬을 하면 좀 괜찮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구뿐인 샘플 이외에도 좋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좀 이렇게 확장하든지 해가지고 좀 연구를 좀 다듬으면 꽤 괜찮은 연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인경 대표님, 대면 학부모님께 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자료를 미리 받았고 지금 보면서 코멘트 조금 적어보니까 지금 저희 회사도 대기업에 있으면서 고객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그룹사 자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발표를 듣게 돼서 조금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원래 그 고객 데이터랑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그 건강 보조 식품만 하는 전문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나이스 행사를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주신 산업 개발에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성장률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 선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분류들을 나눠서 행사를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는 단순히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연령대별로 나눠서 우리가 생활에 관련된 걸 추천해보자, 뭐에 관련된 걸 추천해보자 라는 식으로만 세그멘트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발표 듣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아니면은 고객 그 생체 관련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면 어차피 언론사도 가지고 있고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한 다른 상품들을 만들 수도 그 시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연구해 주신 거는 뭐 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특히 세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강원 그때는 관광공사가 서울에 있었어서 강원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 관광공사 본부가 군부대랑 MOU를 체결을 해서 이 군장병들이 휴가 때 딱히 부대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원도에 있는 다양한 그 관광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재방문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본 설정해 주신 거 봤을 때 강원도에 5개 부대라고 했는데 사실 5개 부대도 그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고르게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표본을 구하시기에도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사한 배경을 갖춰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연구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경 대표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유근진 교수님. 오늘 갑자기 교수님. 이거는 장인숙 박사님. 예, 장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웰니스에 관련된 거를 제가 이쪽 분야보다도 사실은 저기 이상현 단장님이 말씀하신 뭐 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가 또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LH 임대아파트 관리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작년에 제가 저희 아파트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
요즘에는 50대부터 멘토라는 하고요. 저희 사업자 같은 걸 멘티 사업자라고 해요. 요즘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생 나눔 교실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대만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딴 사람한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내가 문학과 함께 내가 잘하는 분야, 공예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말하는 건강에 관련된 거, 음식에 관련된 거, 저도 거기에서 원예에 관련된 거를 한번 이렇게 어르신들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최다 프로그램이 12주에서 18주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멘티 사업장은 그 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요즘에 서경대학교라고 있죠. 정릉에 있는 거기 대학이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거기가 저기예요. 위탁업체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사업장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웰니스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건강 관련,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부지를 동일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은 대상들 12주 한 다음에 사전과 사후로 주는 걸 공지를 해봤더니 역시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한 것은 손유의 있죠. 그러니까 손유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부분과 같이 옛날 이야기를 유추하면서 함께 병합해서 했는데 역시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어르신 시장이 이 웰니스라든가 저희가 있는 어떠한 키트, 건강에 관련된 명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웰니스를 끌어나가는 데 따라서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발표드렸고요. 이 부분이 저희도, 왜냐하면 웰니스는 너무 강대하니까 파트 발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에 대해서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석 박사님 이름 잘 들었어요. 아마 제가 여태까지 회의하고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잘 맞추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확하게 막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43분이랑 17분 남았습니다. 제가 회의를 잠시 마지막으로 이야기 잘 들었는데 한 1분 정도만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아까도 제가 농촌 관광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제가 농촌 관광으로 해드렸습니다. 제가 농촌 관광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연구가 관광사 규제론을 공부했어요. 규제에서 그거를 중요학습법에서 영업 관광사 전체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 아주 재미있는 게 이 개발 문제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제가 그 당시 일본에 있었거든요. 1987년에 일본에 종합보양 진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그래고 제가 그 당시 갔을 때는 이 법이 발생되고 난 그 이후에 가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법이 적용이 되면 리조트법입니다. 일본 전국 20%가 농촌적인 리조트지구예요. 그다음에 일본에 가보시면 하우스 템포스초라는 데 들어봤죠. 그때 만들었어요. 스페인촌이라든지 87년도 이후에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본의 쇼크를 얻게 됐는데 그때 밥을 위해 좋았는데요. 이번에 그 돈이 회전이 계속 돌아도 대기업만 가다가 대기업밖에 안 되다가 그래 일본 정부 차원에서 참 나이구나 해서 농림수산성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농촌은 어떻게 돈 돌아갈까? 그래 다양한 연구자를 모아놓고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일본은 그린 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원래 독일에서 프랑스에 나온 말입니다. 그걸 일본 수도에 가다 보니까 그린 투리즘 하다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도 그린 투리즘 일부 나왔다가 우리나라는 농촌 관광이 됐는데 마신 그때 제가 문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마신 분에 규제론을 보니까 아마 이게 획득하게 우리나라 농촌을 개발을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만은 농촌의 경제 발전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제가 농촌 관광 시작을 해가지고 참 운 좋게
대학에 2004년도에 여가와 녹색강당이라는 수업을 개설했고 오늘 21년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농대에서도 안 했는데 아마 관광 우리 학과에서 그 수업을 계속했다는 게 지금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의 단계로 좀 트렌드에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여가와 녹색강당에 녹색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올해부터는 녹색이 아니고 그대로 여가와 농촌강당이라는 말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농촌에 명확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오게 돼도 기분 좋고 좋은 일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살아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간에 거리 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는 게 제가 그 당시 2006년도에 경상북도에 매일신문이라는 큰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가 가자 생명의 땅으로 해가지고 2월달부터 11월달까지죠. 10달간 이사기였습니다. 이사기에 1박 2일 토일 해가지고 차 한 대 40년 태우고 농촌적인 체험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는 그냥 한번 따라갈 수 있느냐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기 얘기를 따라갔는데 40일간 하루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삶은 좀 희한하겠습니다. 그 다음 딱 끝나고 나니까 일이 제가 2006년 하고 나니까 2008년에 검이 생기니까 갑자기 경상북도 농정국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시 마실 수 없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랄까나 지금 정부에서 도농경 촉진법이 나오는데 농어촌 체험지도사가 있다. 농어촌 체험지도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이 교수님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자료도. 그리고 없어가지고 막 있는 게 말하면 요새 교장님 우리 말하면 짜증입니다. 있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런 형으로 해서 연구소가 있게 해보자 해서 그게 이제 농어촌 체험지도사를 만들게 돼가지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한번 오래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나중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농어촌 체험 지도사가 만드니까 경상북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농지가 제일 많은 농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땅 크기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농어촌 체험 지도사를 하는데 경상북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경북 농민사관학교 만들면서 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대학에 교육 자금을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 지금부터 대우대학에서 농어촌 체험 지도사를 그 당시 했습니다. 근데 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은 농어촌 체험 지도사입니다.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제가 또 아주 좋았는 게 항상 지금 제일 먼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농어촌 체험지도사는 갑자기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1호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대학이 참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있다 보니까 바뀔 일이 없잖아요. 사회에서 금방 돈이 되는데 바뀐데 그것은 계속 그 관계에 있어가다가 최근에는 올해 이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이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체험이나 이런 게 웰니스나 인간의 웰빙이나 하는 게 농업과 체험이지 않나. 그 지역을 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아마 규모가 크지만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용을 보려고 하면 제가 농민들 교육을 시켜보니까요. 1년 과정이 있다, 이게. 하나, 이제,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농민들하고 교육할 때, 이론적인 하는 사람은 무조건 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아닙니까? 사회인이 아닐 때, 웃음을 주는 사람도 노예요. 그 자리에 와서 적각 나에게 돈이 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베스트입니다. 돈 대좀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안 좋은 이야기하면 막 프레임이 들립니다. 너무 어렵다, 옛날이다, 진부하다, 새로운 건 유튜브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틀을 뭐냐 했는가면 농촌 관광 마이스, 우리 말하는 마이스 산업이나 마이스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사용했냐면 이런 뭐 용어도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용한 매기는 이 사람들이 워낙 이야기하는 게 돈 내고 사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이스를 넣으니만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좋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또 웰비스를 잘 들어보니까 현장에 있는 이런 내용, 이론적인 구축 이런 부분도 아주 좋았는데, 아마 아까 지우농, 최근에 지우농 목사가 왔습니다. 지우농 목도 있고 아마 군인의 웰비스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아마 이게 여고 개인한테 플러스 되는 그런 연구는 아주 좋았는데, 역으로 이걸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농민 입장에서 그 지역의 입장,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육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마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뭐 페이다, 컨벤션이다, 인센티브다, 그리고 이런 전시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유관된 내용이 제가 분석되니까 농촌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 가다 보니까요, 진짜 잠을 자야 돼요. 뭐 에어컨도 들어가고 마이스한 가정이 나니까 농촌에 숙박이나 민박이 뭐냐 하는 내용을 넣고, 이렇게 작은 지역에 회의를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규모 회의가 아니고 뭐 3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렇게 회의 지역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래서 음식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핵심이 체험 활동이죠. 이와 지금 말했던 웰빙이나 이런 내용들 되면 이런 쪽으로 반응을 많이 받고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나는 게 농산물 판매, 거기만 전시 관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에서 웹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재밌는 게 제가 한 20년 정도 넘었죠. 그런데 이보니까 계속 번쩍을 하는데, 오늘 이런 말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개인, 사람에 대한 수요자의 생각,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뭐 지역, 농촌 지역도 살고, 어떤 지역 환경에 살고, 웰리 살고, 업체가 살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런 활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서로 해주면 서로 같이 발전하자. 결과적으로 기업이 발전해가야지, 산업이 발전해가야지. 결과적으로 테마의 산업도 있습니다만 아마 또가 있는 건데, 우리가 웰리스에 대한 용어도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오늘 농촌 관광의 회복 여름에 대해서 잠시 인터뷰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마 2부에 2부도 이제 다음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해주겠습니다. 황희근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고 마지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하니까 한 10분까지. 10분까지. 4시 5분에 4시 5분. 맞습니다.